그런 과정 중에 정말 방역에 의해서 정권 시작되자마자 세계 꼴찌를 압도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뭔 얘기인지 볼까요? 네, 지난 8월 11일과 18일 또 25일에 이어 9월에도 경이 전 세계 22개 나라 정상 중 지지율 꼴찌를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꼴찌를 하더니 꼴찌 자리를 아주 그냥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다들 올라가시라고. 끝자리에 내가 지키고 있다고. 받침대야? 미국의 모닝 컨설트가 현지 시각 1일에 공표한 지지도 조사에서 부정평가를 72%나 받았습니다. 또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져서 20%를 가까스로 유지했고요. 자, 1위가 인도 총리입니다. 모디 총리. 이것도 말이 안 돼. 나렌드라 모디. 물론 인간은 쓰레기지만 러시아 전쟁 동안 손잡고 올해 13%의 경제 성장률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건 잘했지. 외교는 실리 외교를 했지, 인도가. 네. 그 다음에 멕시코 대통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받는 선진국 대통령이 1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 최초의 좌파 대통령, 진보 대통령이시거든요. 예. 아무튼 이 조사는 그 외국인한테 물어본 게 아닙니다. 각 국마다 5,000명씩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론 이제 인구 대비해가지고 표본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 5천만이기 때문에 최소 2,3,000명 이상의 숫자의 표본을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이제 오차 범위가 1에서 4%이기 때문에 최소 1,000명에서 4,000명 정도를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1,000명에서 4,000명이면 너무 크잖아, 범위가. 그럼 어떻게 걔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근데 오차 범위가 이 정도 난다면 아마 그 안에서 물어봤다는 거기 때문에 500명 됐고 조사한 100명 됐고 한 조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외국에서 한 거라서 특별한 표본 없이 무작위로 뽑은 조사 안에서 현재 무려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72%다. 어느 국내에 있는 기관보다도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리스 존슨, 퇴진하기로 한 보리스 존슨이 27%입니다. 그것보다 낮아, 윤석열은. 보리스 존슨 퇴진하면 그거 다 이어받겠네. 그러면 정말 압도적인 1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기본이 안 돼 있다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궤도로 가고 있다, 등등. 스위스에서는 대통령이 자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라는 증거 아니에요? 외부라는 증거. 진짜 외신들이 언론이구나. 외신들만이 사람이 언론이다. 우리 마음을 잘 반영해주네요. 근데 한국갤럽에서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지지율이 또 올랐어요. 그래요? 많이 높아. 27이야. 와. 27이 많이 높지. 우리 입장에서는 27도 높아, 솔직히. 그러니까 왜 20%까지 높냐고 계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감하는 정도는 10%대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20% 넘게 나오는지 전 진짜 그러니까. 질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설문지 내용을 좀 설문지 이상해. 내용. 참, 아까 그런데 미국 설문 관련돼서 말씀드려서 72%가 부정평가라 그랬고 28%가 지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모름, 생각 없음 이거 빼내고 나면 실제 지지율은 훨씬 더 낮은 거예요. 그래, 10%대라니까. 10%대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근데 겁니다. 한국갤럽은 27이나 나와가지고 너무 높은데 부정률은 63으로 좀 떨어졌어요.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부정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윤석열을 찍었던 이직 중에서 정말 마음으로는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지만 여론조사에 물어볼 때는 내가 뽑은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내가 좀 버티고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땅땅땅 결정타를 때려줄 사람이 바로 핵살이다. 이재명 대표가 2개월 안에 이 수치를 10%대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마세요. 지금 3일 만에 한 그런가? 일들을 보세요. 일주일 후에 조사를 하게 되면 너무 그렇게 네. 하지 마시고. 20%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27% 나온 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53명이 더 많습니다. 이 조사에 대통령 과포변이구나 또. 네. 근데 웃긴 거는 보수가 294인데 중도가 315, 진보가 266. 여기도 보수가 더 많죠. 30명이 넘게 보수,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도,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 많아요. 아무튼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금 27%밖에 못 건져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27이 거의 최선이라는 거지. 어떻게든 그 국짐 지지자들을 많이 표본을 모집을 해도 30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전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와그르르 쏟아지거든요. 죽는 거지. 2단계에서는 10%대 안 거치고 바로 10% 미만으로 전인 미답의 4% 돌파를 윤석열이 한 방에 해낸 그런 위기에 왔다는 거죠. 박근혜가 4% 한 달 하고 바로 탄핵당했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추석상에서 의제가 뭐가 될 것이냐, 밥상머리 의제가. 이번에도 뭐 치열하게 공방하면서 일찍 하신 부모님들과 일찍 하신 자녀분들 싸울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많이 수그러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하시겠지. 야, 그 얘기하지 말자. 밥맛없다. 요런 식으로 사실 그러면 네. 끝난 거야. 그냥 추석 밥상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동아일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윤핵관 비서들이 가득 찼다. 아닐걸? 아마 100명도 안 될걸? 이번에 속군다고 하는 80명이 다 걔들일걸? 걔들일걸? 어떤 기사인지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내부 감찰 결과 윤핵관 보좌진 출신 행정관과 행정요원들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실 내부 정보가 윤핵관 측으로 수시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의원 보좌진들과 SNS 대화방에서 수시로 대통령실 내부 자료를 공유하고 국정 관련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그 전해졌습니다. 80명 내보내기 위해서 바보들. 제대로 그걸 깔고 있는 거네. 아니 한동훈한테 못 배웠어? 20짜리 만들어 놓란 말이야. 아이폰 안 비밀번호. 쓰나 봐요, 이분들. 아이폰을 써가지고 20짜리 만들어 놔. 바보들 아니야 저. 텔레그램 안 쓰나? 모질이들 아니야? 그걸 아니 다 그리고 보고도. 기본적으로 근무 중에는 휴대폰을 뭐 반입을 못 하게 돼 있잖아. 안에서 못 쓰게끔 저기 락을 보안 걸려 있잖아. 있을 보안 텐데. 프로그램이. 그럼 그 기간 중엔 안 하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개인톡을 한 거를 이거를 전부 다 제출받아서 다 털었다는 거 아니야. 물론 지웠는데 포렌식을 해갖고 되살렸기도 했겠지. 그 비밀번호를 그러면- 안 걸어놨단 소린데. 그렇지. 그러면 자 400명 넘는 비서관을 조사를 했는데 그 윤핵관들만 외부랑 통화했을까? 아니겠죠. 아니 그 건진법사랑 천공이랑 통화한 사람들은 왜 그러면 포렌식의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걔네들은 텔레파시로 했대? 법사님한테 텔레파시로 날린 거야? 이거는 표적 수사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윤핵관이라고 한 사람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윤핵관 비서들이 가득 찼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고 그러면 윤핵관이 문제네.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나간 자리에 누가 들어오나? 또 저기 뭐 명신이네, 무슨 들어오나? 법사님 동생부터 시작해갖고 뭐 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근데 난 문제는 그나마 얘들은 정당에서도 일해보고 보좌관도 해보고 정치 경험도 좀 있고 해서 최소한의 업무 행정 능력이라든지 대충 이 국가가 돌아가는 정치가 돌아가는 구도를 웬만큼 아는 애들인데 오로지 법사님과 코바나 컨텐츠에 충성만 하던 애들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요직들 400석을 대부분 다 채워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손은 누가 키워? 국정은 누가 하냐고. 손은 키우면 안 돼요. 안철수가 소고기 사 먹었다고 우리 혼냈잖아요. 그럼 멧돼지는 누가 키우냐고. 응? 술만 먹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술만 진짜 먹이면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최소한
이 대통령이 바보고 또라이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도 좀 똑똑해야 돌아가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런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건데. 아니 윤석열이 검찰총장하고 그 개지랄을 떨 때도 최소한 밑에 있는 애들은 그나마 배운 애들이고 똘똘하고 저 모질한 거를 보좌해갖고 어찌 됐거나 조직이 돌아가고 조작이 가능하고 뭐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사례가 있는 거지만 지금 청와대에 이런 방식으로 되지도 않은 검사 나부랭이들하고 법사 나부랭이들만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이걸 하고 있으면 과연 대한민국은 누가 이걸 이끌어갈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이재명 내려와야지. 대표님이요. 그죠. 지금 모든 게 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수렴이 됩니다. 네.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임진왜란 왜구를 막아는 게 누굽니까? 선조였어요? 그렇지. 아니면 그 밑에 영의정, 좌의정이었어요? 우의정이었어요?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인 조선 땅에서 그렇죠. 그 의병 활동과 수군의 활약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은 사실은 왕의 지령을 대부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걸 전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 그렇죠. 어? 그 당시도 왕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어. 제일 먼저 도망갔어. 심지어 제일 먼저. 심지어 명나라로 귀순하려 그랬다니까. 나라 버리고. 청와대를 왜 나왔어? 지금 외구도 안 쳐들어 왔는데. 아 도망가려고 한 거였어? 그래서 지금 그럼 열어줘 가게. 빨리 좀 가지. 지키지 말고 열어줘 가게 하자. 그래서 그 아까 갤럽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차기 지도자 생각나는 사람 써라고 했을 때 미쳤구나. 벌써 4개월 된 정부에 벌써 차기 대통령이 누군지 물어봤단 말이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자유응답입니다. 이거 보면은 요 9월 일주 요거 보이시죠? 이재명 대표가 27,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등이 한동훈이 9%네? 어이구. 야, 오세훈은 몇 프로야? 오세훈 그 다음 4, 안철수는? 4, 와, 2배나 이준석은? 홍준표 4, 이준석 3, 유승민 유승민 2,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 없는데 아니 유승민이 2면 네. 나머진 다 1이야? 이낙연 2. 골 때리는 조사인데 기타 4. 이재명 빼고 다 저쪽이잖아. 우리 쪽에 한 명도 없네. 이낙연, 우리 편 이낙연은 아니에요. 우리 편이라고 담기에는 좀 그렇다잉? 아니다. 아니네. 어디서 이낙연은 아, 쏘리. 실언했네. 이낙연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아니 당연하죠. 한동훈은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더니 뭐 그래도 엄청 띄워줬는데 언론들이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해서 그런가? 9%도 안 나오네. 9% 나오네. 이거 그러니까 나오는 퍼센테이지 것도 웃기긴 아니에요. 하다. 왜냐면 이게 다 합쳐서 100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정도 표를 받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 저쪽도 사실 분열 상태에 간 거예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뭐 의견 유보가 41, 기타 4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럴 때는 밑에 있는 사들이 모여가지고 굴을 잡아먹거든요. 네. 이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야 돼. 그냥 경쟁자를 하나 날려야 그 다음 있는 애들이 커볼 기회가 생기거든요. 아니 근데 이낙엽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2잖아. 27대 2잖아. 2%? 몇 명이니? 한 10명이니? 그 사람은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 된 것도 몰라. 그럴 거야. 진짜 그럴 거야. 지금도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낙연이고 대선 후보가 이낙연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 대한민국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지금 돌아놓고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된 거야. 지난 주말에 승리를 거뒀으니까. 화이트 와이어 수석부터 4명의 우리 혁신위원들을 다 끌어올린 우리 지난주에 이재명 당대표와 우리 당원들의 위대한 승리는 일주일 만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DNA에 어떤 게 각인이 돼 있냐면 항상 의병 일으켜서 나라 지키고 했던 거는 우리 민초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맞는 그
나라를 지키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의병이 돼서 정말로 죽창 들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하고 내 목소리 내고 그 다음에 기사에다가 제대로 된 목소리 내고 댓글 달고 이게 이 시대의 싸움의 방식인 거야. 임진왜란 때하고는 달라.